됐다. 오늘 자음, 그리고 다음 주에 모음. 그러면 12월 진도 끝. 그 다음 주 모의고사. 신입생들의 모의고사는 문법 50문제, 문학 50문제, 어휘연 25문제. 한 달 동안의 복습 테스트를 모아서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 조용히 하세요. 자, 그래서 봅시다. 여긴 근데 어쨌든 문법이 이번 달은 전부 그냥 암기 암기. 다음 보세요. 다음의 정의, 공기의 흐름이 막히거나 통로가 좁아져서 방해 또는 장애라고도 써. 국어서마다 설명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방해를 받거나 장애를 받으면서 나오는 소리라, 푼 우리말로는 어딘가 발음기관에 닿아서 소리가 난다고 닷소리라고 그래, 닷소리. 그럼 반대로 모음은 뭐냐면, 혼자 소리가 다음 주에 하겠지만, 혼자 소리가 난다고 해서 홀소리라고 불러. 모음을 가리키는 말이야. 근데 오늘은 이제 자음 할 거니까. 자, 얘네들은 소리 내는, 이거, 얘들아, 이걸 알고 있어야 표를 그릴 수가 있어. 그리고 여러분 1년 전에 했던 사람들 기억나겠지만, 이 표 못 외워가지고 평일에 아니, 수업에 다 틀려가지고 평일에 와가지고 선생님이 이면지 주면서 표 막 10번 이상씩 그리겠던 거 기억나죠? 여기 분명히 당사자들 포진해 있어. 이번도 마찬가지야. 다음 주 복태에서 이거 자음 걸린다. 평일에 와서 이면지 10장씩 쓰고 갈 생각하세요. 그리고 앞에 나와서 표 없이 선생님 대답하라고 할 거야. 얘들아, 그 표가 뭐냐면, 여기 있네? 자음 체계표. 이거 가지고 선생님이 어떻게 물어볼 거냐면, 자, 요렇게. 안 울림 소리 중에, 아니지. 이렇게 물어볼게. 입술 소리 중에 울림 소리. 자, 그럼 뭐야? 미음이죠? 이제 그걸 안 보고 말해야 된다고. 어? 얘들아, 여린 입천장 소리 중에 된 소리. 그럼 뭐야? 진짜 이름도 틀려. 시옷인데 시옷이래. 빡대가리가. 얘들아, 여린 입천장 소리 중에 된 소리. 땅기역. 여기서 이름 틀리면 틀린 걸로 할 거예요. 땅기읍이라고 한다든가 뭐. 이런 샵소리 하면. 근데 이걸 어쨌든 안 보고 해야 돼. 여러분 지금 표를 보고도 못 찾지만 평일에 걸리면 안 보고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오래 3, 2, 1 대답 못해? 탈락. 5번 더 그려. 이렇게 될 줄 알아. 그러니까 무조건 표 달달달 외워서 다음 주 복태 다 통과하세요. 알겠지? 근데 이 표를 잘 보면 얘들아, 가로축은 소리 내는 위치야. 5군데고, 세로축은 소리 내는 방법인데 크게 2개야. 울림소리, 안 울림소리. 그 안에서 다시 세분화 되는 것까지 따로 기억을 해야 돼서 다음 주에 할 모음보다 자음이 조금 더 어렵기는 해.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 자, 이 자음은 좋은 위치, 가로축, 좋은 방법, 세로축으로 표를 그릴 수가 있다. 기본 자음이 14개가 있고요. 기역부터 히읗까지 있고요. 된 소리가 5개가 있어서 총 자음은 19개. 참고로 다음 주에 하겠지만 모음은 21개. 합쳐서 40개. 상식이니까 알아둬야 돼. 우리가 맨날 맨날 엄지로 치는 거잖아. 알아줘야죠. 왼손이 자음이고 오른손이 모음이죠, 여러분. 그리고 자음은 혼자는 소리를 낼 수가 없어. 얘들아, 봐봐. 니은, 디귿, 그 다음에 치읓, 피읓, 이응 이런 자음들이 있어. 혼자 소리 못 내. 모음이 무조건 있어야 돼. 얘네 니은 디귿 이건 얘네들 이름이고 발음은 느드 스 아니면 피 뭐 이렇게 모음이 붙어야 소리가 날 수 있어.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의문을 이 자음을 영어로 바꿔봐. 니은은 뭐야? N이죠. 이름에 디귿은 D. 여기서 한 명만 알고 있죠, 지금? 야, 이돈이 몇인데 이걸 왜 몰라? D죠? 아니, C은 CH죠? 이거 내가 C라고 했다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 봐봐. 야, 초코는 그래서 CHO C죠? CH지? 피읍은 P죠? 이응은?
이응, 아, 오, 오, 야, 오는 이거다, 이놈아. 오, 욕 같죠? 마음을 담아서. 아이는 이잖아. 영어 쓰고 있네. 아이는 이잖아. 니네 모음을 말해. 나는 자음, 이응을 물어봤는데. 자음, 이응은 영어를 어떻게 써? 이, 뭔 어? 이야. 이는 애잖아, 애. 니는 지금 오, 아이, 이. 뭘 자꾸 모음을 말하고 있어. 자음, 이응. 얘들아, 받침만 이응이잖아. 받침 이응. 받침 이응 어떻게 써? NG죠. NG, NG죠. 네, 얘들아, 니네 초성에 있는 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동그라미라고 내가 몇 번을 말 1년 내내 얘기했잖아. 네, 특히 자기 이름에 이응 들어가는 인간, 강나연, 강윤지, 박하랑 다 어떻게 써? NG 쓰잖아. 그래서 좋아. 또 있네. 송유나 뭐 다 들어있네. 안호성. 넌 그럼 이름 안호서야, 영어로? 어? 그래서 얘들아, 이 모음을 읽을 때 봐봐. 을을 붙여서 읽는다고 쳐봐. 그러면 느, 드, 츠, 트. 그다음 어떻게 읽어야 돼? 아니 이거 뭘 흐야. 응이죠. 그렇지. 받침으로 읽어야 되니까. 왜냐면 여기 이거는 있거나 없거나 이응이 아니거든. 아, 이해돼? 말이었구나. 아는 척하지 마. 그래서 이응은 받침에서만 세는 거야, 얘들아. 초성에는 이응이 못 와요. 다른 자음은 올 수 있어도 이응은 받침에만 와요.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소리내는 위치에 따라서 다섯 군데가 있는데 얘들아 이건 우리가 다 사람이라 이제 비슷비슷할 거야. 뭐 약간 뭐 길이나 폭의 차이, 크기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뭐 입안이 유난히 뭐 넓은 사람이 있고 그 차이는 있어도 보세요. 이 다섯 군데 중에 없는 사람은 없어. 없으면 첫 다행. 번째는 입술이야. 입술이야. 두 입술이 맞닿아 왔다 나는 소리가 있고 그 다음은 그러니까 발음 기관 다섯 군데 외우기 쉬워요. 점점 목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 다음 세 개는 혀를 세 부분으로 나눠야 돼. 그래서 혀 끝, 거기랑 닿는 부분은 윗잇몸이야. 잇몸 뒤에 얘들아. 드 해봐, 드. 그, 다 갖다 떨어졌지? 드야. 모르겠어요. 하지 마. 그 다음엔 혓바닥 가운데랑 딱딱한 입천장. 센 입천장이야. 즈 해봐. 그, 가운데서 소리 나. 그, 근데 그 다음엔 혓바닥 뒤랑 더 말랑말랑한 뒤쪽 입천장이야. 그 해봐. 그, 그래서 그 차이는 해봐. 그 해봐. 그, 뒤에서 나지 더. 모르겠어. 그럼 닥치고 외워.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목청이야. 그래서 총 다섯 군데. 자, 다시 입술, 두 입술. 입술 하나만 있으면 소리 안 나요. 입술이 다 갖다 떨어져야 나는 소리들이야. 그 다음에 혀끝. 근데 혀끝 소리라고도 하고 교과서에 따라서 윗잇몸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두 이름을 다 알고 있어야 돼. 어차피 둘 다 만나야 되기 때문에 윗잇몸 혀끝. 그 다음 더 안쪽은 혓바닥 가운데랑 딱딱한 입천장, 센 입천장. 그 다음은 혓바닥 뒤쪽이랑 말랑말랑한 입천장, 여린 입천장. 맨 마지막 목청. 그래서 그 자음들은 요렇게 돼. 자, 입술 순자를 써서 여러분 단순 호치 외우지 않았습니까? 입술 순자. 단순 못해. 그래서 전부 네모네모하게 생겼어. 이게 한글의 우수성 중에 하나야. 그거 한, 같은 발음 기관에서 나는 소리끼리 모양이 닮아 있어. 해봐. 무, 브, 뿌, 프. 그, 입술 안 닿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저요. 자, 엄마. 엄마라는 말에 미음 두 번 들어가거든? 네. 엄마를 입술 안 닿게 말해봐. 뭐야? 뭐? 되는데요? 다음에 안 된다고. 자, 추운이 해봐. 엉아죠? 엉아. 야, 지금 자기 입을 이렇게 붙잡고 했거든? 니네 못 봤지? 네. 엄마라는 반대 실패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어. 안 닿으면 엉아야, 엉아. 그 다음에 잇몸 소리, 아까 말한 혀끝 소리, 얘들아, 이거는 나머지 다야. 그러니까 그 밑에를 볼게. 그러니까 가장 많아. 근데 그냥 지나게 설명하면 디귿 계열들, 드뜨트, 스스, 그 다음에 느르야. 그래서 이 잇몸 소리는 사실 얘들아 앞니 뒤쪽하고 잇몸하고 혀끝이 닿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릴 때 앞니 다 빠졌을 때 있잖아. 그때는 이거 들어가는 발음했을 때 좀 샜을 거야. 새는 소리가 나왔을 거야. 기억은 못 하겠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센 입천장 소리죠. 아까 말한 딱딱한 입천장은 외우기 쉬워. 지읒들밖에 없어. 지읒들밖에 없어. 다시 말하자면 한글의 우수성. 같은 자리에서 소리 나는 자음들이 모양이 비슷하다. 이 미친 새끼가 코앞에서 하품 하고 있네. 나 지금 욕했네. 너 죽었어. 자, 그 다음에 여린 입천장 소리는 기역들하고 응. 자, 이거 이거 모음으로 하면 안 돼. 응이야. 그래서 응. 얘네가 더 뒤쪽에서 소리 나고 맨 마지막 목청 소리는 목청의 모양을 본뜬 히읗. 근데 목청 소리 틀리는 애들은 없자, 솔직히. 요렇게 19개. 안 닮았는데. 넘겨볼게요. 네 목청은 다르게 생겼구나. 별 모양인갑다. 아니, 자, 보세요. 좋은 방법. 이번에는 소리 내는 방법인데, 얘들아, 영어에서도 니 들어봤겠지만, 유성음, 무성음의 차이가 일단 자음에도 있어. 자음의 대부분은 목소리가, 목청이 안 울려. 그래서 안 울림 소리가 15개야. 근데, 울림 소리가 딱 4개 있으니, 사실 우리 이거 1학년 때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하면서 했죠?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이거 받침 이응이야. 이게 바로 자음 중에 유일한 울림소리 4개죠. 알아, 막. 그래서 가장 오래된 고전 나라 마음이니 그다음에 노란 양말이니 노란 마약이니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이상한 것들이 등장해. 마누라야니 마누라야 아로나민 모노레일 뭐 편할 대로 외우랬어. 어쨌든 이 4개는 따로 분류해서 소리내는 방법이 2개야. 자, 리을은 봐봐 모양이 이미 뭔가 흐르는 것처럼 생겼잖아. 공기를 흘려보내면서 말한다고 흐름 소리야. 딱 하나. 이음. 근데 저기 위에는 그렇게 안 생겼는데. 시끄러워. 그다음에 비음은 콧소리야. 코 막히면 약간 발음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니은, 미음, 응이야. 그리고 느, 무, 응. 코 막고 발음하면 좀 이상한 소리야. 그래서 이 4개는 따로 분류해서 울림소리, 비음, 유음이고 이제 안 울림소리에는 소리를 터뜨려서 내는 파열음, 터뜨려. 그다음 마찰시켜서 발음하는 좁혀서 그 틈으로 마찰, 공기의 마찰. 그럼 파찰은 뭐겠어? 파열과 마찰이죠. 2가지 방법을 동시에 쓰는 게 있는데 어떻게 터트려요? 아, 몰라. 근데 얘들아 파차름이 또 아까 말한 그 세입천장 소리야. 그러니까 얘는 되게 착한 애들이야. 우리한테 너무 외우기 쉽게 소리내는 위치도 똑같고 아니 위치도 하나밖에 없고 그다음에 소리내는 방법도 파차름. 얘네가 단독이야. 마차름은 시옷과 히읗들이야. 그리고 나머지가 파열음이야. 제일 많아. 근데 사실 보면 기역하고 아니 비읍하고 디귿하고 기역이야. 걔네들이 강화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표만 완성하면 안에는 니네가 채울 수가 있어. 마지막. 아니, 그리고 이걸 니는 1년 전에 했다니까. 자, 소리의 세기는 안 울림 소리에서만 따져요. 자, 옆에서 안 울림 소리. 아까 안 울림 소리 몇 개랬지? 15개요. 그치? 15개인데 여기 보니까 하나 모자라네. 뭐가 없어? 히읗이요. 히읗은 이 3단계가 없어. 그래서 히읗은 따로 빼고 14개만 가지고 따져보면 예사 소리는 가장 평범한 소리고 걔를 한 단계 강화하면 된 소리야. 그래서 센수학이 아니라 센수학이라고 쓰는 거라고 선생님 욕했잖아. 틀린 거죠. 의도는 알겠다만 세다죠. 힘이 세다야. 세다가 아니라. 발음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아, 그 다음에 가장 강화가 된 게 2단계 거센 소리야.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예사 소리는 구두 벗어줘. 이거는 뭐 다른 버전이 안 나와. 20년 넘게 구두 벗어줘. 수십 년째. 그리고 얘를 강화하려면 1단계 쉬프트 누르면 돼.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이야. 그리고 또 한 번 강화하려면 참고로 얘들아 이거 구두 벗어줘 예사 소리는 키보드 지금 맨 윗줄에 있거든? 얘네 항상 이거 칠 때 맨 왼쪽에 윗줄을 눌렀을 거야. 얘네 거센 소리는 맨 아랫줄에 있어. 그래서 손이 안 닿았어요, 저는. 음, 욕도 안 나온다 이제. 자, 거센 소리는 어떻게 해요? 피카츄 털. 피카츄 털. 거센 소리는 시옷이 없어서 4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얘들아 키보드가 3줄로 되어 있는데 첫째 줄은 구두 벗어줘 예사 소리. 그리고 시프트 누르면 되니까 따로 안 만들었어. 그 다음에 맨 아래 피카츄 털 만들어 놨어.
중간에 두 번째 줄에 갈 데 없는 누구를 집어넣었다. 히읗. 그리고 울림소리 네 개. 니은, 리을, 미음, 이응. 그래서 총 우리말의 한글 키보드 자음은 이 순서로 돼 있어.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면 여러분 본능적으로 야, 안 보고 된장찌개 오타 없이 쓸 수 있으면 모바일 중독이라며? 그럼 쓸 수 있죠. 어? 안 보고서 된장찌개를 저못 져요. 엄지로만 칠 수 있으면 가능하대. 나는 실패했음. 전못 져요. 알아. 그럴 것 같아. 실패하고. 자, 그래서 그래 영어학원 핸드폰 뺏긴다면 조용히 해.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헷갈리면 최후의 수단으로 키보드 1열과 2열, 3열을 기억해도 돼요. 어쨌든 다음 주 복퇴 걸리지 마. 알겠지? 그래서 자, 다음 체계표 완성.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하여름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인데 각각 비읍, 디귿, 디 여기고 소리 나는 위치는 이렇게 돼. 파차름도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인데 오로지 생입천장밖에 없어. 소리 나는 위치는. 디귿, 쌍지읒, 치읓이고 마차름도 니네 헷갈리면 요 밑에다 칸 하나 더 만들고 거센소리 써도 돼. 써도 되는데 대신 여기는 비워놔야지. 없지. 시옷은 쌍시옷으로 끝이니까. 근데 다 나는 세 개씩 통일해서 외우고 싶다. 파열음도 세 개, 파차름도 세 개, 마차름도 세 개로 그냥 편하게 외우겠다. 그럼 표는 그려도 되는데 여기가 없어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시옷, 쌍시옷, 그리고 이제 히읗. 마지막 이제 아예 다른 기준이야. 이 위아래는 다른 기준이야. 소리 내는 방법이 다르니까. 울림 소리는 비음이 세 개, 유음이 하나. 근데 소리 나는 위치를 잘 찾아서 표를 세워야겠죠. 복잡해 보이지만 진짜 한 세 번 그릴 때부터 니네 감 잡을 수 있어. 그러니까 작년에 복태를 다 통과했죠. 자, 날개 문제 12개. 오답 X 치면서 풀어. 자, 시작. 틀린 부분 X 치면서 풀어라. 안씨, 빨리 안 풀래? 보고 있어요. 너 천장 보면서 뭘 풀고 있어? 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됐어. 여기 젤리는 안 주세요. 너 빼고 다 받았어. 조용히 해. 진짜요? 우리 반이 왜 먹을 걸 못 받게 됐는지 범인이 지가 모르고 있네. 조용히 해라.
자, 못한 사람 없죠? 그냥 날개면 일단은 표 못 외웠으면 보고 쓰는 거니까 찾는 거니까. 자, 1번. 받지 않는 X. 받는 소리. 2번, 3번은 O 맞죠? 자, 4번부터 부를게. 혀끝, 윗잇몸. 5번, 혓바닥, 새잎천장. 6번, 혀 뒤, 여린 입천장. 그 다음 7번부터 디귿, 기역, 니은. 다음, 10번은 3. 그 다음은 4. 그리고 2. 전부 맞았겠지? 넘겨. 확인하기, 저기 뒤에 심화 문제까지 13문제 시작. X를 치면서 풀어, 틀린 부분에. 얘들아, 번호나 옆에다가 X 치지 말고 보기 끝에다가 틀린 부분에 직접 쳐라.
4분 뒤에 30분에 한 번 다 했나 물어볼게요. 응. 1분 남았어요. 1분 뒤에 물어볼게요. 하품 작작해. 됐습니다. 다 못한 사람. 뭐, 외워서 하는 거니까. 문제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1번은 4지. 얘들아, 마찰음이 바뀌었죠? 파찰음이죠, 파찰음. 이거야 합성어니까 여러분 파열 더하기 마찰은 파찰. 그럼 신입생들아 반 옮긴 사람들도 잘 보세요. 뭐 단거나 형광펜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만 봐봐 모든 보기에는 뭔가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 했잖아. 그건 둘 중에 하나야. X이거나 형광펜이거나. 틀리면 X, 맞으면 형광펜. 자음 19개. 형광펜.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안 울림 소리. 자, 쭉 긋지 마.
쭉 그으면 안 됩니다. 형식 형태소 빼고 그어야 됩니다. 실질 형태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만 쳐야 됩니다. 자음, 음절, 초성, 종성. 이렇게 자음 체계,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요렇게만 쳐야 돼. 문제에도 쳐야지. 자음. 요러면 돼. 형광펜은 옳은 거, X는 안 옳은 거. 나 지금 3주째 계속 얘기하고 있음. 신입생들 있어서. 슬슬 이제 선생님의 인내심도 바닥에 닿을 때죠. 이래놓고 다음 주에 막 책 검사했는데 안 돼 있다. 평일에 전부 불러, 그냥. 전부 불러. 자, 이제 답 부를게 바로. 2번 답은 4죠. 왜? 아니, 왜가 아니라. 얘들아, 비음이죠. 미은, 미음, 이응이죠. 그다음 이건 흘려보내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은 2번이죠. 히읗이 아니라 쌍지읒으로 고쳐놔야겠죠, 이거는. 자, 나머지 1, 3, 4, 5번은 형광펜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은, 얘들아, 이거는 이제 하나씩 속어법. 거센 소리가 제일 적으니까 이거부터 쓸게. 피카츄 털. 그럼 답이 이미 여기서 나왔는데? 4번인데? 얘들아, 여기서 벌써 4번으로 끝인데? 근데 사실은 이 중에 이제 입술 소리라고 하면 얘밖에 없죠, 어차피.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얘들 울림소리, 거센 소리는 다 울림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은 어차피 같은 거야. 5번, 시옷은 거센 소리 없죠. 이런 거 이제 형광펜 못하지, 얘들아. 그 다음에 6번, 디귿, 미음, 비읍이죠. 얘들아, 나머지 세 개는 다음 주에 할 모음 분류 기준이야. 그 다음 넘겨. 자, 입술에서 나는 거, 네모네모한 거. 얘네들이죠. 미음, 비읍, 피읍, 쌍, 비읍. 질문 없지? 넘어갈게. 발표 문제. 자, 감감, 깜깜, 캄캄, 단단, 딴딴, 탄탄, 뱅글, 뺑글, 팽글, 종종, 쫑쫑, 총총, 1번.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그 다음 2번. 얘들아, 기억에 들어갈 말 뭐야? 비읍이지. 그 다음은 위드문 혀끝에서 나는 비음은 니은이지. 태립천장 혓바닥에 된 소리는 쌍지읒이지. 여러분 다 외우고 있죠? 아니, 아직 안 외우고 있지만 외우게 되겠죠? 여린 입천장 혀뒤 키읔이지. 목청은 하나밖에 없지. 히읗이지. 그럼 맞는 거 찾으면 1번이네. 얘들아, 터지면서 파열. 좁은 간격 마찰. 그러면 지읒이나 쌍지읒이나 치읒인데 답은 5번이 없네요. 5번. 질문 없죠? 마지막. 심화 문제. 얘들아, 사람이 우리가 다 어릴 때 아빠보다 엄마를 먼저 발음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나오죠. 왜? 더 쉬우니까. 근데 적절하지 않은 건 1번이지. 피읍이지. 피읍이 미읍, 쌍비읍보다 더 강하게 파열되죠. 아니지. 아예 그거는 알 수도 없죠. 얘들아, 여기서는 이 보기만 가지고는 알 수도 없네. 그냥 미음을 X 쳐놓으면 되겠다. 그 다음, 이 외국인은 아무리 외국인인 거 감안해도 약간 말귀 못 알아듣는 성인지 선인지를 의심할 수 있는 이 사람한테 불고기를 제대로 발음하도록 설명을 하려면 3번이죠, 3번. 왜냐면 비읍이 입술 소리니까. 다음 3번. 얘들아, 이거 잘 봐. 니네 아까 비음이랑 유음이란 말 알려줬잖아. 거센 소리도 이제 뭔지 알잖아. 근데 여러분 2학년 국어의 핵심이 문법의 핵심이 선생님이 발음하고 맞춤법이라고 얘기를 했을 거야. 근데 그 발음이 그래서 발음할 때 이 단어들이 나와. 유음화라는 현상이 있어. 유음화는 뭐 유음이 뭐지 얘들아? 어? 유음이 아까 뭐였어? 그, 미친. 자음 중에 뭐가 유음이야? 리을이지? 리을이 아닌데 리을로 발음되면 유음화야. 자, 얘들아. 이거 발음해봐. 필라호텔. 칠라지. 니은으로 쓰고 리을로 읽지. 이게 유음화라고. 비음화는 비음이 먼저야. 비음. 자, 비음은 니은, 미음, 이응이었어. 받침이응. 비음화는 얘네가 아닌 게 얘네로 발음되는데 바로 옆에 있는 식물. 얘들아, 식물이라고 쓰고서 어떻게 읽어?
기억이 이응됐지. 비음하죠. 근데 잘 보면, 얘들아, 잘 보면, 기억이 이응이 됐는데, 소리 나는 위치는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그치, 연국의 음이야. 여린 입천장 소리 그대로인데, 소리 내는 방법이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바뀐 거잖아. 그래서 답은, 얘들아, 여기 잘 봐. 앞자음하고 뒤자음이야. 이렇게 자음 두 개가 만났을 때는 결국 앞말은 받침이고 뒷말은 초성이야. 거기서 앞자음에 자, 좋은 방법이 바뀐 거죠. 말 막 더듬네. 앞자음의 좋은 방식이 바뀐 것이다. 자, 거센 소리도 했으니까 그냥 알려줄게. 곧 하게 된다. 아마 빠르면 다음 달이야. 거센 소리 되기라는 현상이 있어. 거센 소리는 피카츄 털이지 발음이 얘네로 바뀌는 거야. 어떻게? 우리 반에도 한 명 있어. 자기 이름에 거센 소리 되게 일어나는 사람. 자, 봐봐. 축, 하. 그런데 발음은 기역 더하기 히읗이 뭘로 바뀌어? 히읗이죠? 추운이 뭐라고, 축하죠? 이게 거센 소리 되기야. 우리 반에 박하랑 거센 소리 되기의 주인공이죠. 가. 여러분, 기다려봐. 잠깐 기다려. 얘들아, 드디어 운수 좋은 날을 만나게 되었군요. 계속 이번 달 내내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한국인 패치 붙이는 중이라고 했죠? 저거 읽었어. 나 알던데 그게 안 되더라고. 아, 야, 저는 등짝 치고 내 눈알 치고. 내가 수업할 때 비명 들어갈까 봐 지금 일단 지압 한번 해줬고, 이제 녹화 끝나면 후드려 팰 거예요. 니네 보내고 이거 남겨서 계단으로 끌고 가겠어. 조용히 해. 뭐 아동이 여기 어딨어. 운수 좋은 날은, 그러니까 지난주에 사랑손님과 어머니도 그렇고, 얘들아, 운수 좋은 날은 어느 정도 급이냐면, 이걸 내가 한국인이 다 한다는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겠어. 그게 뭐냐? 오징어 게임 있잖아. 그 드라마 처음 나왔을 때, 시즌 1. 처음 나왔을 때 뭐,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잖아. 근데 이게 한국 사람한테만 스포가 된 거야. 왜냐면, 여러분은 못 봤겠죠. 그걸 보면 안 되는 나이니까. 근데 내용은 대충 알잖아. 그게 뭐, 천문학적인 현상금을 걸고 막 목숨을 바쳐서 싸우는 거잖아. 그걸 최후의 승자가 돼서 그 상금을 다 가지려고. 근데, 아, 조용하라고! 네. 이제 집어 던진다. 마지막 에피소드의 제목이 뭐냐면, 운수 좋은 날이야. 어? 오징어 게임의 시즌 1의 마지막 에피소드 제목이 운수 좋은 날이라고.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중학교 나온 사람들은 이미 결말 다 스포일러 당해버린 거야, 감독한테. 왜냐? 니네 미리 읽기 해서 알잖아. 김첨지처럼 손에 돈은 많이 쥐었지만 그걸 능가하는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구나라고 사람들이 이미 결말을 다 짐작하게 된 것임.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다 아는 소설인데, 선생님 그걸 보면서 이제 아직도 의문이 풀리지 않은 두 가지가 뭐가 있냐면, 하나는 왜 굳이 감독은 제목을 그렇게 지어서 사람들의 김을 세게 했을까? 그렇게 히트칠 줄 몰랐나? 또 하나, 이게 전 세계로 번역이 됐잖아. 근데 번역하는 사람들은 과연 이 제목을 우수전 날을 알았어도 몰랐으면 차라리 직역을 했겠지? 어? 근데 만약에 이 소설의 존재를 알고 김첨지가 나오는 이 소설 내용을 알았다면 마지막 에피소드를 각나라 언어로 도대체 제목 번역을 럭키 데이. 뭘로 했을까? 조용히 해. 그래서 그 정도로 유명하다고. 어? 뭐 레전드란 말로 부족한 소설이죠. 이 소설의 마지막 대사도 진짜 유명하죠. 패러디도 엄청 돼. 김첨지가 죽은 아내한테 하는 말. 설렁탕을 사왔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이 문장 구조가 자체가 한국인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막 뉴스 댓글 같은 데 봐도 뭐뭐를 했는데 왜 이러지를 못하니 저러지를 못하니? 이 구조는 김첨지의 대사인 걸 사람들이 다 알아. 자, 그래서 운수 좋은 날을 보면 여러분 다 읽어왔으니까 금방금방 중요한 부분만 하면 얘들아, 사실주의 소설이야. 이 소설에서 우리나라 국문학에서 사실주의란 뭘 말하냐면 1920년대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뭘 리얼하게 썼냐? 일제강점기에 못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층민의 비참한 생활을 진짜 과장하지도 않고 축소하지도 않고 그대로 적은 게 사실주의 소설이야. 그러니까 작가들 사이에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거야. 일본, 이걸 어디 폭로할 채널도 없고, 그렇다고 기록을 해서 남기지 않을 수도 없잖아. 얼마나 일본이 우리를 괴롭혔는지. 그래서 그런 비참한 생활상을 소설로 남기자라는 움직임이 있었어. 그래서 그게 20년대의 사실주의고, 여기 생각해봐, 얘들아. 죽어가는데 설렁탕 한 그릇 먹는 게 소원인 사람이 있어. 돈이 없어서 그걸 못 사 먹어. 근데 그 저기가 다 그런 것도 아니야. 아, 내 말할 때 말하지 말랬지. 네. 너 지금 너 뒤졌어 진짜. 벌점 오늘 한 50? 기다려. 지금 내가 이걸 녹화를 하느라고 화면을 바꾸질 못할 뿐. 기다려. 저 새끼 때문에 또 깡먹었잖아. 나 부원장님 앞으로 보내야겠다 이제. 그리고 나 말할 때 한마디만 더 하면. 그 개새끼 진짜. 기억이 안 나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김첨지가 돈을 많이 벌잖아. 근데 사실 그것도 김첨지 기준으로 많이 번 거지. 그냥 택시 3번, 손님이 연달아 3번 있었을 뿐이고 무슨 서울에서 부산 가는 장거리 어차피 인력거라 불가능하지만 그렇게 아주 대박 손님을 잡은 것도 아니야.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3번째 손님이 이제 김첨지가 태운 학생인데 그 기숙사에서 자기 이제 짐 다 빼고 인천으로 가는 기차 타려는 학생인데 그 학생한테 아주 큰 맘 먹고 세게 부른 돈이 1원 50전이다. 근데 김첨지의 한 달 월세가 1원으로 나와. 근데 그것도 비싼 게 아니고 김첨지가 집에 들어가기 무서워서 치삼이랑 술 먹고 낸 값이 1원이야.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한 달 월세가 되는데 누구한테는 택시비 좀 쓴 거에 3분의 2밖에 안 되고 누구한테는 친구랑 술 한 잔 먹은 값. 이런 정도다 이거죠. 자, 비극적인 소설이죠. 비극적이고 반어적. 뭐야? 제목 자체가 반어죠. 그리고 그러니까 운수가 좋은 게 아니라 아주 더러운 날이죠. 최악이죠. 인생 최악의 날. 자, 일제강점기의 서울, 그리고 서울의 빈민가.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주제는 일제강점기 하층민의 비참한 생활. 자, 특징은 결말과 반대되는 제목, 그리고 극적 반전, 그리고 중요해. 얘들아, 첫 번째 문장부터 날씨 얘기가 나와. 날씨를 통해 암울한 분위기, 음산한 분위기. 왜냐면 배경이 겨울인데, 얘들아, 겨울에 비 내리는 건, 겨울비의 느낌은 여름 장마랑 다르고 봄비랑 또 달라. 겨울비는 대부분 우울하고 음산한 느낌이야. 근데 이 비가 소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내려. 근데 처음에 시작을 뭐라고 하냐면 새침하게 흐린 품이 눈이 올 듯하더니 눈은 아니 오고 얼다가만 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이렇게 나오거든? 만약에 우리 시 외웠던 거 기억나지 얘들아? 진눈깨비는 되지 말고 한방눈이 되자. 한방눈의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 비록 다 추운 건 마찬가지지만 한방눈은 펑펑 내려서 덮어주고 감싸주는 느낌이 있다. 근데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겨울 비잖아. 그래서 논리적인 사실 인과성은 없지. 뭐 소나기처럼 여자애가 비 맞아서 병이 악화된 것도 아니고. 근데 전체적으로 암울한 분위기를, 음울한 분위기를 일관되게 유지를 해줘요. 그래서 아내가 죽을 거라는 걸 암시하는 역할도 해, 날씨가. 암시, 암시. 너 따라갈 거야. 만나서 물어봐. 만나서 물어봐. 그 다음, 비속어. 지랄 나오죠, 지랄. 어? 오라질년. 아주 원 없이. 오라지. 근데 이 비속어는 저기 동백꽃에서는 얘들아, 비속어가 웃음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잖아. 아니, 무슨 안 돼요. 이걸 연합자랑 저기 뭐. 이리 와. 죽을래 살래. 어? 잠깐. 오늘 영상은 좀 레전드로 나왔어. 유튜브에서 저기 뭐야. 폭력적인 요소가 포함돼 있어. 아니, 미끄러. 너 조용히 해. 한쪽 팔 남겨놨어. 야, 내가 뭐 보여줄까? 여기서 갑자기 우스존을 하다 말고. 우와. 이게 진짜 내 과거를 모르고, 야, 이게 언제 건지 알아? 위에 SKT라고 써있는 거 보이지?
근데 저 핸드폰 화면 이상하지? 이거 2010년인가? 그 이전이야. 아이폰 내가 3GS 쓸 때거든? 3DS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아이폰이죠? 지금 아이폰 15까지 있냐? 17이요. 3. 아이폰 3GS 3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 이거 2010년 아무튼 이전인데, 내 흉기 들고 있는 거 보여? 식스팩 보여? 어? 그땐 진짜 애들을 쳐 때렸어. 왜냐면 회초리가 있었으니까 체벌이 되던 때잖아. 물론 지금도 가능하죠. 야! 이게 선생님 분당했을 때, 우리 학원 말고, 이때는 우리 학원 없었을걸? 뒤질래, 진짜? 어? 팔뚝 보여? 빠따 들고 있죠? 하지만 그것도 필요 없어. 내 집에 봉인해 놓은데 저기 회초리 2개면 충분해. 안호성 주댕이 따위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내가 이 회초리를 내려놨을 때야. 내가 주먹질하면 조용해, 진짜. 아, 수학시 아니야. 내가 말할 때 말하지 마. 지금 3번째 얘기했어. 그 정도. 근데 우리 학원은 내가 왜 회초리 안 들고 와? 어휘로 다 제압이 되니까.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면 되니까. 이게 지금 40점이지. 이건 다시 환승해도 우리 학원 잘려. 뭔 살리? 그 뒤에 이제 여러분 선배들이 우리 학원에서 그려주는 나야. 이런 건 나중에 보여주도록 할게. 여기서부터 이제 회초리가 없어. 너 내가 한쪽 팔, 어디야? 오른쪽 팔, 기다려. 자, 그래서 비속어. 동백꽃은 웃음을 주는 요소야. 그래서 뭐너 아버지가, 아니, 이건 고자는 비속어는 아니지만, 뭐, 너 아버지가 고자라지 이런 패드립. 아니면, 눈깔이 여우 눈깔 같고, 베넷 병신, 뱃속부터 병신, 뭐, 이런 거는 동백꽃이라는 소설의 특성상 웃음을 주는 요소인데, 이 운수 좋은 날에 웃긴 소설이 아니잖아. 사실주의 소설의 하나라 욕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뭘 사실적으로 보여줘? 하층민의 못 배운 삶. 그래서 여기서 욕하는 사람 김첨지야. 못 배운 사람. 음. 그 다음에 그래서 고통받는 하층민의 삶을 리얼하게 보여줬다. 자, 김첨지의 심리는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 그래프로 나온다, 얘들아. 나중에 이거 내신하면 반비례 그래프를 보게 될 거야. 처음은 무슨 관계? 집까지 거리와 김첨지의 발걸음이야. 이 사람이 아내가 아파서 출근하지 말라는데도, 야, 그럼 돈은 누가 버냐고 뿌리치고 나왔잖아. 그런데 마음이 편하진 않잖아. 사실 걱정되잖아. 집에는 간병인도 없고, 3살짜리 아들 하나 있는데, 3살짜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손님을 태웠는데, 그 코스가 집에서 멀어지면 더 걸음이 빨라져. 근데, 그러니까 일단 돈 벌고 있으니까 신나서. 근데 그 손님이 가자는 길이 자기 집과 가까운 쪽이야. 걸음이 저절로 느려지다가 나중엔 아예 멈춰 서기까지 하고 환청도 들어 막. 그리고 그래서 반비례 그래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력거의 무게. 인력거가 무거워지면 사람이 탄 거지? 돈을 벌고 있는 거지? 몸은 가벼워져. 근데 반대로 인력거가 가벼워지면 손님이 없는 거지? 몸이 무거워져. 이 차이는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그 다음, 20년대를 알려주는 소재는 네모할 건데, 얘들아, 일약과꿈, 뭐, 첨지는 그냥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김씨, 뭐 이런 의미야. 그 다음에 양복쟁이 알죠? 한복, 양복이 섞여 있었으니까. 근데 양복이 이제 서양 거니까 양복쟁이라 한 거고, 동궁학교는 당시 있었던 학교 이름이고, 뭐 등등등 보면 아는데, 정거장은 이 정거장만 가지고는 안 되고, 남대문 정거장에 있다 표시할 거야. 근데 남대문 정거장도, 선생님 지금 버스 정류장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맞아. 전차 정거장이라 그래. 전차 정거장이라 표시를 할 거야. 전차가 지금 서울엔 없고. 여러분 어디 삿포로나 홍콩 같은 데 가면 트램 있잖아. 트램. 아무튼 있어. 지하철도 아닙니다. 기차도 아닙니다. 저 시내를 다니는 전차가 있었어. 그 다음에 뭐 우장도 학교에 따라서 이거를 시대를 알려준다 아니다 다르게 표시할 수. 우장은 그냥 판초 같은 거거든. 어? 인력 거꾼이 우산 들고 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비를 대비할 그냥 복장이라고만 하면 시대를 알려주는 말이 아닌데 그냥 지금 쓰는 말이 아니니까 우장의 표시를 학교 선생님이 해주실 수도 있어서 이거 교과서에 나오면 너희가 체크를 잘해야 돼. 수업 시간에 나오면. 그 다음엔 됐어. 이따가 다 표시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주요 소재의 의미 첫 번째 비. 우울한 분위기. 비극적인 결말. 암시. 비극적 결말을 이제 유발하는 건 아니고. 설렁탕 또 나왔다. 한국인의 애정 표현은 먹을 걸로.
드러나죠? 그래서 아내에 대한 김첨지의 사랑. 돈은 비극의 원인이죠? 돈이 없어서 아내는 병원도 못 가보고 죽은 거고, 돈이 없어서 김첨지는 아픈 아내를 두고 출근을 해야 됐던 거고, 술은 그나마 김첨지가 퇴근을 늦출 수 있는 수단이죠. 왜냐면 김첨지도 이제 사람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 집에 들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오늘 기분이 좋은데 이 기분을 조금이라도 오래 유지하고 싶은데 지금 집 말고 다른 데 갈 수는 없고 근데 마침 치삼이라는 친구를 만나서 아 내가 쏜다 하면서 한잔하게 된 거지. 자, 운수 좋은 날에 숨어있는 의미는 운수가 아주 나쁜 날. 아내 입장에서도 얘들아, 아내는 물론 이제 숨졌지만, 야, 엄마가 자식을 옆에 3살짜리를 두고 혼자 세상을 떠난 거잖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고독사라 할 수 있겠죠. 그치? 3살짜리가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눈 뜨고 죽었죠. 왜 보통 한 맺혔을 때,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나오잖아. 눈을 감지 못하고, 뭐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 그래서 마지막 김첨지가 이눈깔 하면서 죽은지 알아보잖아. 사람이 죽으면, 선생님들 읽은 거죠. 읽은 거야. 사람이 죽으면 눈알이, 눈동자가 위로 넘어간대, 이렇게. 뒤쪽으로. 그래서 전 천장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흉내낼 수 없어. 왜냐면 거의 흰자위가, 여기 흰 창이 검은 창을 덮었다는 말이 나와. 그러니까 거의 흰자위 지분이 거의 한 8, 90%? 그렇대. 그래서 그걸 보고 김첨지가 사망을 확인한 거야. 자, 반어법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본문의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빨리빨리 볼게요. 첫 번째, 날씨. 새침하게 흐린 품이 눈이 올 듯하더니 눈은 아니 오고 올다가만 비가 추적추적 내렸다는 건 아까 말한 대로 비극적 결말 암시. 그리고 이제 20년대 알려주는 말 인력 거꾼. 그래서 인력 거꾼은 얘들아 일단 체력 소모가 어마어마하잖아. 거의 하루 종일 마라톤 하는 급으로 달려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것도 무거운 짐, 사람을 태운 그 인력 거를 끌고 그래서 다들 진짜 거의 체지방률이 그냥 마라토너급. 몸매가 마라토너 몸매. 그리고 이게 인력 거꾼은 로서 일을 오래 할 수가 없대. 체력 소모가 너무 심해서. 그런 직업이야. 첨지. 그래서 첫 번째 손님은 앞집 사는 사람인데, 이때는 뭐 우버가 있어, 카카오 택시가 있어. 그러니까 콜은 없지만, 이웃이라서 예약을 해놨었나 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전찻길까지 태워다 준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거기서 양복쟁이를 바로 또 두 번째 손님으로 태워서 동광학교까지 실어다 줬는데, 아니, 태워다 줬는데, 중요한 거. 요거 있잖아. 이거 최근에 병원에서 시험 문제를 냈어. 교원은 시대를 알려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문제는 되게 오래된 문제인데, 니네가 교원이라는 뜻을 몰라가지고 다 20년대라고 하거든? 교직원은 알면서 왜 교원은 몰라? 얘들아, 교직원은 교원과 직원이 합쳐진 말이지. 여러분 학교에 직원이 누가 있어? 공무원 여러분 학교에 직원 누구 있어? 그 청소부요. 아니, 맞잖아요. 교원은 누구야? 선생님, 그치, 교사. 교사가 교원이야. 그럼 이거는 시대를 알려주는 말이 아니고, 직원은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선생님을 제외한 모든 분이 직원이지. 청소, 행정실에 계시거나, 저기 보안관실에 계시거나 한 분들이 전부 직원이야. 합쳐서 교직원이야. 따라서 교원은 네모하면 안 되겠죠? 이게 가장 최근에 병원에서 나온 문제 중에 하나. 재작년. 작년 같다. 자, 첫 번에 30전. 자, 화폐 단위 30전. 둘째 번에 50전, 벌써 합쳐서 80전을 벌었어. 아침 대바람에 흉하지 않은 일인데 왜 그러냐? 열흘 동안 거의 돈 구경을 못해서 밥도 못 먹은 거야. 그러니까 저축 이런 거는 생각할 수도 없는 삶인 거지. 그래서 10전짜리 처음에 30전, 그 다음에 50전, 그래서 8개가 손에 들어왔을 때 너무너무 기뻤는데 그 이유는 뭐다? 싸구려 술이지만 얘들아 모주라는 거는 요새는 이름만 모주지 이때 모주랑 다를걸? 이게 아마 그 니네 막걸리 뭐 이런 거 알지? 동동주. 그거를 담고 남은 찌꺼기로 담은 2차 술이라 진짜 돈 없는 사람이 먹는 술이었나 봐. 근데 그거라도 한 잔 마실 수 있다. 또 하나, 아내에게 설렁탕을 사줄 수 있다. 그래서
기뻐졌는데 그럼 아내가 왜 앓고 있냐? 과거로 돌아갈게. 한 달 전부터 기침을 쿨룩쿨룩 하는데 왜 그러냐? 얘들아, 조밥이라는 거는 지금의 조밥하고 달라. 그러니까 지금은 무조건 뭐 쌀을 섞어서 짓잖아. 쌀도 남아도는 시대잖아. 근데 옛날엔 정말 이 조라는 게 그 동그랗고 하여튼 요새는 세모이로나 주나 그런 거야. 근데 그것도 없어서 못 먹어. 따라서 약도 써보지 못했어. 근데 사실은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니까 사실 빚을 내서라도 쓰려면 쓸 수 있는데 김첨지 성격이 원래 이래. 어때? 병이란 놈에게 약을 줘서 보내면 재미를 붙여서 잡고 온다는 신조가 있는 사람, 즉 어떻다? 고지식한 사람이야. 근데 요새는 좀 이 말이 통하긴 하지. 조금만 아파도 약 먹으면 사실 안 되잖아. 내성 생기잖아. 한국 사람이 항생제 내성이 제일 높대. 자연 치유를 잘 안 해서. 어디 기사에서 봤어. 자, 그래서 어쨌든 의사 진료를 받은 적은 없지만 얼마나 심각하냐면 반듯하게 똑바로 천정 보고 누웠는데 옆으로 못 누워. 시- 심하게 체했는데 그 이유는 열흘 전에 얘들아 니네 진짜 그 심하게 체하면 사람 죽을 수도 있거든. 근데 그 중에 그 경우를 이 아내가 보여주고 있어. 근데 그 이유도 가난 때문이야. 왜냐면 김첨지가 간만에 돈을 벌어서 좁쌀 한 대랑 그다음에 장작을 사다 준 거지. 얘들아 잘 생각해봐. 이때만 해도 더구나 집이 가난한데. 아니 가난하든 안 가난하든 인덕션이 어딨고 도시가스가 어딨냐. 무조건 요리하려면 불 피워야 되죠. 근데 장작이 있잖아. 너네 뭐 캠핑 가서 피워보면 알겠지만 장작에 불 붙이기가 처음에 쉬운 일이 아니야. 이때 또 라이터가 있어? 그럼 부싯돌 불부터 붙여야 된다는 소리잖아. 불쏘시개부터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잖아. 근데 지금 배고파서 미치겠는데 불 붙이는데도 시간 엄청 오래 걸렸겠지? 근데 또 냄비에 대고 끓는 시간이 필요하잖아? 나 익지도 않았는데 그걸 손으로 막 퍼먹은 거야. 그러다 체한 거죠. 그리고는 천장만 보고 누워있게 된 거죠. 근데 그 와중에도 비극이 뭐야? 설렁탕 먹고 싶다 그래. 아니, 그 전에. 그렇게 해서 봐봐. 질랄병이란 말이 나오죠? 질랄병이란 말, 여기 지랄을 하였다네? 질랄병이란 게 사실 있어. 우리 조상들이 말하던 질랄병은 얘들아, 니네 들어봤으면 알겠지. 간질이라는 병이 있어. 그 병이 아마 아무 때나 발작을 일으키는 병일 거야. 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평소에 약을 먹으면서 관리를 해야 될 거야. 근데 선생님도 옛날에 그게 간질 환자인지 그 사람이 모르겠는데 버스 타고 가는데 딱 한 번 봤어. 근데 갑자기 쓰러져. 쓰러지는데 이제 입에 거품을 불고. 근데 보통은 사람이 쓰러지면 빈혈이든 뭐든 얘들 제일 위험한 이유는 머리를 어디 부딪힐지 몰라서 그런 거거든. 그것만 아니면 발작하는 자체는 그리 오래 가지 않나 봐. 그래서 스스로 정신 차려서 이제 내버려 두면 된대. 근데 어쨌든 그걸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부른 거야. 아내가 지금 발작을 하고 있는 거야. 너무 아파서. 근데 뭐래? 얘들아 오라질년. 오라질년에 세모하고 자 현장감이라기보다는 하층민의 삶을 생생하게 보여줌. 그러면서 아파서 지금, 눈이 돌아간 사람을 어떻게 해? 싸대기를 날리죠. 그러니까 김첨지는, 어, 그냥 그런 말이 있어. 한국 문학 최고의 남녀 츤데레는 김첨지와 점순이. 하지만 지금의 기준으로는 뭐다? 김첨지는 가정폭력범이요. 점순이는 소시오패스죠. 동물 학대범이죠. 결국 자기 닭을 이용해서 닭은 죽이면서 자기의 사심을 채우는. 자, 그러면서 지가 때려놓고 김첨지의 눈시울도 뜨끈뜨끈. 뭐 하는 짓이야. 근데 어쨌든, 그러고도 아내는 3일 전부터 설렁탕 국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는 거야. 또 욕 얻어 먹었지. 조밥도 먹고 이렇게 체하면서 뭘 또 설렁탕이냐. 근데 이제 사다 줄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아졌대. 근데 손님이 두 명으로 끝이 아니야. 아까 동광학교 들어갔잖아? 근데 거기서 운동장을 나오는데 또 손님이 인력 가구 부르는 거야. 근데 뒤돌아보니까 딱 김첨지가 눈치를 챈 거지. 그 전에 남대문 정거장까지. 자, 얘들아. 남대문 정거장은 서울역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보니까 이 학교 기숙사 학생인데 지금 비가 와서 짐은 다 뺐는데 서울역까지 가야 되는데 인력거를 부를 수단은 없고 발을 동동 구르다가 김첨지가 구세주 같아서 달려 나왔다는 판단을 한 거야. 왜냐? 왜 구두를 채 신지 못해서 질질 끄고 급하게 나왔겠는가? 왜 고쿠라 양복일 망정 비를 맞으며 뛰쳐 우산도 없이 나왔겠는가? 급하니까.
그리고 고쿠라 양복은 뭐냐면, 얘들아, 이 고쿠라 가본 사람 있을걸? 후쿠오카 옆에 기타큐슈라고. 요새는 후쿠오카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니까, 바로 옆에 있는 기타큐슈로 갔다가, 거기도 공항이 있어서, 여기서 후쿠오카까지는 기차로 15분이야. 신칸센 타면. 그래서 이쪽도 많이 가는데, 어쨌든 이 고쿠라 양복은 고쿠라에서 나온 옷감으로 만든 양복이고, 그냥 학생용으로 고급 옷감은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시대를 알려주죠, 여러분. 그래서 김첨지가 어디야? 남대문 서울역까지 다시 가자고 하면서 요새 망설이는 거야. 왜냐면 여기서 만약에 영업을 마감하면 지금 집에 들어가서 아내를 볼 수가 있잖아? 근데 얘가 1원 50전이라고 세게 불렀는데 그걸 학생이 콜하는 바람에 돈을 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손님을 태우고 간다? 근데 여기서 사문단 봐봐, 이제. 김첨지의 다리는 이상하게 가뿐하였다. 근데 끄는이의 다리가 무거워졌다. 왜? 자기 집 가까이 다다른 까닭이다. 그러면서 심지어 멈췄습니다. 그래서 인력거 채를 쥔 채 길 한복판에 엉거주춤 멈춰있지 않은가. 그래서 손님이 얼른 기차 놓치겠다고 빨리 가자고 해서 다시 달리는데 집이 차차 멀어갈수록 김첨지의 걸음에 다시금 신이 났다. 자, 집까지의 거리와 발걸음의 속도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명 거기서 또 태워. 총 손님을 4명 태우고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첫 번에 30전, 그 다음에 50전, 그 다음에 1원 50전, 그다음에 또 아무튼 뭐 있어. 그래가지고 평소보다 엄청 많은 소득을 올려. 그래서 치사미한테 자랑하는데 잘못된 말을 한다. 뭐? 뭐? 아무튼 엄청 많이 부풀려. 그래서 그거 거기 두 가지 설이 있어. 첫 번째, 김첨지가 덧셈을 못한다. 김첨지가 뻥을 친 것이다. 과장한 것이다. 두 번째, 현진건 작가가 덧셈을 잘 못한다.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편할 대로 생각하면 돼. 정답은 없어. 아무도 몰라. 근데 뭐 몇십 원을 벌었다. 30원을 벌었다고 하던가. 아무튼 김첨지가 엄청 부풀려서 말해요. 자, 그러면서 돈을 육시를 할돈하면서 집어 던지는데 육시는 뭐야? 6조각이죠. 몸통에서 팔다리와 머리통을 분리하면 6조각이 돼요. 그 6조각이야. 자, 그리고 어디 갔어? 다 저기 됐고 이제 김첨지는 저기 뭐야 술 다 마시고 1원어치를 채워서 마시고 나왔지만 굳은 비는 의연히 내린다가 작가가 말하는 무슨 메시지라고? 결말은 변하지 않는다. 비극적 결말이죠. 너 집에 가면 무시무시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소설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얘들아. 여기서부터가 핵심이야. 자, 김첨지는 취중에도, 자, 이거 경원중 시험 문제, 반포에도 분명히 이거 나오죠. 설렁탕. 아내에 대한 사랑. 이게 주관식 문제로 잘 나와. 기본 중에 기본. 근데 여기서부터 작가는 관찰자 시점을 취한다?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사실 자기가 다 알려줘도 되잖아? 김첨지 속마음까지? 근데 여기서부터 행동만 써줘. 봐봐. 첫 번째. 죽기, 술 기운을 띠지 않았다면? 무시무시한 정적. 그러면서 그걸 뭐에 비하냐면 무덤 같은 침묵이야. 하필이면 왜 무덤이었어? 안에 죽었단 소리죠. 응, 그 가래 끓는 소리 기침을 한 달 넘게 했잖아?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아. 그리고 김첨지도 이 불길한 침묵을 짐작했는지도 모른다. 아니 왜 몰라? 작가가 모르면 누가 알아? 근데 일부러 이런다? 그럼 행동만 써준다. 봐봐. 일부러 남편이 들어오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아니 못 일어난 지 열흘 넘었는데 왜 갑자기 이러겠어? 허세를 부리는 거지 무서워서. 허장성세의 줄임말이 허세야. 그러면서 방문을 열었는데 온갖 야 우리 학원의 대박 오타 중에 하나 지적위 기적이에요. 자음을 잘못 써서 지저귀가 됐는데 매년 안 고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집안에 온갖 별 냄새가 청소할 사람도 없고 살림을 이제 안 사람이 못하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아내를 막 걷어 차는데 얘들아 이미 사람의 살이 아니고 나무 뜬걸과 같은 느낌이 있었다는 건 여러분 알죠? 동물이 죽으면 사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고 강직이 일어나잖아. 뻣뻣하게 그 자세 그대로 굳잖아. 그래서 그거 가지고 범죄를 해결할 때 이제 사후 몇 시간이 지났다 이런 거 추측하잖아. 그래서 어쨌든 아내는 지금 뻣뻣하게 굳은 상태야. 근데 그걸로도 김첨지가 부족해서 머리끄댕이를 잡아 흔들면서 말을 하라고 하다가 눈을 보니까 누은이의 흰 창이 검은 창을 덮은 위로 치뜬 눈. 그래서 이눈깔이란 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설렁탕을 사다 놨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하고 비극이 최대화되는 거죠. 최고조에 달하는 거죠. 그러면 네, 선생님이 오늘 이따가 못다한 경고로만 남긴 허하.